안녕하세요. 포텐시아 수학의 시아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풀이노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정확한 풀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는 어림 짐작으로 풀거나 또 암산으로 가능한 문제들이 많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쓰게 되면 오답이 나왔을 때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또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잘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풀이 과정을 쓰는 걸 싫어하고 아무리 쓰라고 말해도 안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많은 아이들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법을 몰라 못 쓰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글자 쓰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 귀찮아하는 친구들조차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꿔서라도 쓰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풀이 과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풀이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학습 시스템과 풀이노트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글자부터 시작해서 문제마다 어떤 위치에 어떤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빠른 친구들은 일주일이면 풀이 과정을 쓰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학원 입회 테스트예요. 보통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면 식을 여기저기 적는다든지 답만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저랑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개념 노트랑 풀이 노트예요. 많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저한테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잘 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학습이 좀 많이 느린 친구들은 어떤 풀이 과정을 써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1년을 넘게 저랑 연습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풀이 과정을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또 아이들이 스스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 아이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또 맞지 않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몇 년이 걸려서 만든 것이 이 풀이노트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줄이 있는 단순한 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칸이 그냥 나누어진 칸이 아니라 저의 강의를 들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 풀이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풀이를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풀이노트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은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도 풀이 쓰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모든 강의에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잘 쓰죠. 근데 이 풀이노트만 사용해 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풀이노트가 없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풀이를 쓸까 그런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하면서 시중에 파는 줄노트의 문제를 풀게 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이 시험 대비하면서 쓴 노트들이에요. 아직은 좀 서툴지만 그래도 제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나름 풀이 과정을 쓰는 법을 이해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저희 학원 아이들처럼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요.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풀이 과정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과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유형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그 풀이 방법을 따라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글씨를 반듯하게 써야 돼요. 예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듯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분수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을 이용을 해주세요. 그럼 풀이가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식을 쓸 때 옆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옆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아래로 식을 써주세요. 자,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문제마다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꼭 풀어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찍어서 푸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가끔 친구들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도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채점을 할 때는요,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정확히 풀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가 틀렸으면 아무리 답이 맞았더라도 그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는 틀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답지를 보거나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먼저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시청을 해보고요. 최대한 본인의 풀이를 써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최대한 풀이를 적은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시청을 해보고요. 어디서 잘못 생각했는지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건 베껴 쓰는 거랑 똑같아요. 다 들은 다음에 이해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 과정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수학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나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정말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